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9살 된 사내아이를 키우고 있는 30대 중반에 접어든 주부예요. 아이를 키우는 엄마라면 누구나 공감하는 이야기겠지만 아이가 크고 성장하는 걸 보면 하루하루가 다르고 또 신비한 것 같아요. 어른보다 더 통찰력 있고 가끔은 어른에게 보고 배운 행동을 그대로 따라하는 아이 때문에 웃고 우는 요즘이에요. 사실 얼마 전에 참 재미있는 일이 있었어요. 제 아들이 얼마 전에 예쁜 여자친구가 생겼거든요. 하루는 그 집에 놀러 간다고 신이 나서 가더라고요. 혼자만의 시간이 생긴 것은 좋으면서도 한편으론 여자친구 생겼다고 저렇게 뒤도 안 보고 가는 건가 하고 조금 서운한 마음도 드는 걸 보니 아들 다진 엄마 마음 별 수 없구나 싶더라고요. 그리고 그날 저녁에 아들의 여자친구 엄마가 전화가 왔어요. 아, 참고로 아들의 여자친구 이름은 효아입니다. 제가 전화를 받자마자 효아 엄마가 대뜸 딸깔깔 넘어가는 거예요. 왜 무슨 일이냐 물었더니 아니 오늘 대현이가 세상에 하면서 효아 엄마가 들려준 제 아들의 이야기에 저도 어이가 없고 웃겨 한참을 웃었답니다. 상황인즉 아이들이 자기들끼리 재밌게 잘 놀더래요. 그래서 신경을 안 쓰다 보니 점심시간이 되었길래 대현이와 효아에게 너희 배 안 고프니? 뭐 먹고 싶어? 라고 물었대요. 그랬더니 세상에 대뜸 대현이가 넉살 좋은 말투로 어머니 저 라면 하나만 끓여주십시오. 아주 배가 고파 죽겠습니다. 라고 하더라는 거예요. 어쩜 그 순간 넉살 좋은 삶이 하나 생긴 것 같아 기분이 묘하면서도 어른 같은 말투가 너무 웃겨 한참 웃었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너무 황당하고 웃겨서 효아 엄마와 함께 웃으면서도 와 이제 진짜 대현이가 크고 결혼을 하면 나도 시어머니가 되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효아 엄마가 제게 장난으로 대현 엄마 우리 효아 시집살이 시키지 마 라길래 당연하지. 내가 당한 게 있는데 난 절대 내 며느리 시집살이 안 시킬 거야. 어우 생각만 해도 이가 다 갈린다. 라고 대답하면서도 내가 시어머니가 된다니 아주 먼 이야기일 거로 생각했는데 오늘 이 녀석 하는 행동을 보니 그리 먼 일도 아닐 것 같더라고요. 그런 생각이 드니까 내가 정말 좋은 시어머니가 될 수 있을까 조금 걱정도 되더라고요. 하긴 요즘 애들 똑똑해서 시집살이 하겠어? 우리랑 또 다르다고. 라고 효 엄마가 그러더군요. 글쎄 과연 그럴까? 나도 내가 엄청 똑똑하고 똑부러진다고 장담했는데도 당했었잖아. 아니 대현 엄마 구박 아주 제대로 당했나 보네. 구박이라? 그럼요 난 부럽지 않게 당했었죠. 효와 엄마와 그런 이야기를 하다 보니 갑자기 시어머니에게 당했던 일들이 떠올라 속이 보글보글 끓는 거예요. 예전 기억이 떠오르니 저희 시어머니 같은 사람은 절대 되지 말아야지 또 한 번 다짐하게 됩니다. 지금부터 제가 시어머니에게 어떻게 당했고 또 어떤 방법으로 통쾌하게 되돌려드렸는지 제 사연을 시작해 볼게요. 저는 그때 당시에도 또래보다 일찍 결혼한 편이었어요. 어릴 때부터 똑순이란 소리를 듣고 자랄 만큼 야무지던 저는 연애하면서 쓰는 돈이 아깝더라고요. 그래서 얼른 결혼해서 같이 살면서 한 푼이라도 빨리 모으는 게 어떻겠냐. 제가 먼저 결혼 이야기를 꺼냈어요. 남편도 어차피 우리가 결혼할 거면 연애 기간 줄이고 빨리 하고 싶다고 하더군요. 두 사람의 의견이 딱 맞아떨어졌죠. 그래서 저흰 연애 1년 만에 결혼을 결심하게 되었어요. 처음 인사를 하게 된 시댁 식구들도 나름 느낌이 좋았어요. 제가 보기에 시아버지는 정말 모르시다 할 만큼 좋은 분이시고 시어머니도 약간 세 보이는 외향을 가지고 계셨지만 시원시원한 성격에 사실 속은 여린 분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왜 외향이 세 보이는 사람들이 정작 마음은 여리고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저를 잘 챙겨주시고 인자해 보이시길래 뭐 그런 경우가 아닐까 싶었죠. 그날 저는 정말 어색했어요. 사실 시댁 식구들에게 처음 인사드리는 이 상황, 4명 모두 불편하잖아요. 어머님이 저녁 준비를 하시는데 남의 부엌에 들어가 넉살 좋게 함부로 뭘 만지며 도와드리겠다고 나서기도 뭐하고, 그렇다고 젊은 애가 안 도와드리고 가만히 앉아 주시는 음식 받아먹기도 뭐하고, 안절부절 못하고 있는데 남편이 제 귓가에 나지막에 속삭이더군요. 오늘은 참날이니까 일단 가만히 있어. 그러고는 제 허벅지를 꾹 누르더라고요. 그래, 이게 맞다. 괜히 까불지 말자 싶어 그냥 가만히 앉아서 아버님과 대화를 나누고 있었어요. 그런데 집에 갑자기 손님이 오셨어요. 때마침 집 주변을 지나다 들르셨다는 시이모와 시이모부 부부였어요. 안 그래도 불편해 죽을 맛인데 시이모 부부라니 정말 눈앞이 노래지더군요. 안녕하세요. 잔뜩 긴장한 얼굴로 인사를 드렸더니 아이고, 네가 이번에 서늘한 결혼을 내구나 하면서 반갑게 인사해 주시더라고요. 그렇게 6명이 식탁에 둘러앉아 도란도란 대화를 나누며 식사를 하고 있는데 시이모부가 음식을 잘못 삼켜 사례가 되신 거예요. 제가 일어서기도 전에 저희 시어머니가 일어서서 물을 떠 시이모부님께 가져다 드렸죠. 어휴, 술벌했네. 겨우 숨을 고르신 시이모부님이 저를 힐끔 쳐다보시더라고요. 탐탁치 않은 눈빛으로요. 전 내가 혹시 뭘 잘못했나 눈치를 보고 있는데 시이모부님이 입을 여시더군요. 요즘 애들은 꼼짝을 안 해. 여자가 모름지기 빠릿빠릿하게 움직이고 집안일도 잘하고 해야지. 세상에 어찌다려고인. 네. 저는 당황했습니다.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여자가 모름지기란 말이 나오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깟 물 한 잔 시어머니가 따오셨다고 아직 갇힌 식구도 아닌 그것도 시댁에 처음 인사 온 절 타박하시는 건가 싶더라고요. 우리 병하기 전 여친이 그랬잖아. 지금 여친은 얼마나 애가 눈치가 빠르고 일도 잘하는지 몰라. 나는 말까지 덧붙이더군요. 저는 황당해서 눈이 동그래졌어요. 근데 절 황당하게 한 건 저희 시어머니 말씀이셨어요. 그것도 보긴 해보. 부럽다. 아주 부러워. 나 때는 아주 시어머니가 몸이라도 움찔하면 바로 일어나서 뭐라도 하려고 눈치를 봤는데? 저는 참 꿈이 많았던 것 같아요. 딸이 없는 저희 시댁의 막내딸이 되어보겠다는 포부도 있었고요. 시어머니랑 정말 모녀지간처럼 잘 지내봐야지 생각도 했고요. 그런데 꽃받치던 제 머릿속이 갑자기 복잡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리 남편을 사랑하더라도 이런 가풍화선 도저히 견딜 수가 없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날 밤 저는 집으로 돌아가면서 완전 하얗게 질린 얼굴로 그 당시 남자친구였던 남편에게 제 생각을 털어놨어요. 난 사실 시집살이는 생각도 안 해봤어. 난 자기 어머님이 원하는 그런 여자는 정말 될 수 없을 것 같아. 그러자 남편이 껄껄껄 웃으면서 그러더라고요. 이모랑 이모부가 그 집 아들 전 여자친구 때문에 마음고생을 좀 하셨거든. 엄마는 그냥 그 2분 기분 맞춰준다고 거둔 것뿐이야. 우리 엄마가 시집살이? 에이, 아니야. 자기야. 자기한테 자기 엄마는 천사겠지만 나한테 사실 생판 남이야. 그것도 가장 어려운 남. 사실 난 오늘 좀 놀랐어. 그러자 남편이 절대 그럴 리 없다는 듯 격렬하게 손사래를 치더군요. 진짜 걱정하지 마. 우리 엄마 맨날 입에 달고 사는 말이 내가 너희 친할머니한테 어떤 구박을 당했는데라고. 우리 엄마 절대 자기 며느리 구박 안 할걸? 자기도 당한 게 있는데 똑같이 구박하시겠어? 뭐, 진짜 자기 친할머니가 어머님 시집살이 시켰어? 오, 그렇다는데 난 잘 몰라. 너무 어리기도 했고. 친할머니는 나 8살 때 돌아가셔서 기억이 없긴 하거든.
하여튼 진짜 걱정하지 마. 알겠지? 남편이 대수롭지 않게 말하니 제가 괜히 섣부르게 걱정했나 싶더라고요. 또 시어머니가 자신의 시어머니에게 그렇게 구박을 당하셨다고 하니 같은 여자로서 마음이 안 좋기도 했고요. 그래. 별일 있겠어? 그리고 뭐 내가 당할 인간인가? 라고 생각하며 긍정회로를 돌렸어요. 사실 시어머니 때문에 파혼하기도 좀 그렇고 확실하지도 않은 거로 괜히 사서 걱정한다 싶기도 했거든요. 고 결혼 준비는 급물살을 탔습니다. 상견례고 뭐고 정말 빠르게 준비되었던 것 같아요. 남들은 결혼 준비하면서 그렇게 많이 싸우고 결국 헤어진다고 하던데 저와 남편은 의견도 잘 맞아서 다툴 일도 딱히 없었어요. 그렇게 결혼식을 치르고 정말 꿈만 같은 신혼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집에 와서 짐을 풀고 즐거운 마음으로 친정에 전화한 후 시댁에 전화했죠. 어머니, 저희 왔어요. 그동안 잘 지내셨죠? 그런데 시어머니 목소리가 별로 안 좋으시더라고요. 얘야, 안 그래도 내가 너네 돌아오기만 기다렸다. 왜요? 무슨 일 있으세요? 나 너 결혼하고 바로 무릎 수술했잖니. 휠체어 타고 다니고 있어. 집이 아주 엉망이야. 어머니, 무릎 아프셨어요? 뭐 그래. 아무튼 지금 집으로 와줄 수 있지? 네, 갈게요. 저는 걱정되는 마음에 곧바로 시댁으로 달려갔어요. 수술할 정도로 아프셨는데 그것도 모르고 큰일을 치르게 했다는 생각에 죄송스러운 마음이 가득했습니다. 어머니는 어제 퇴원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휠체어를 타고 다니셔야 해서 불편한 게 이만저만이 아니라고 하소연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대뜸 하시는 말씀이 왔으면 집 청소 좀 해라. 아주 먼지가 날려서 죽겠어. 말투가 다소 강압적이라고 느꼈어요. 약간 명령하는 투 같기도 했고요. 하지만 어제 태어나셔서 답답하고 짜증나실 시어머니를 생각하니 지금의 예민함도 이해는 가더군요. 일단 시어머니가 편찮으시니 제 기분은 잠시 뒤로 미뤘어요. 사실 좀 넓긴 하지만 청소하는 거 어렵지 않잖아요. 청소기도 있고 물걸레 청소기도 있으니까요. 얼른 해드리면 되겠지 싶어 두 팔 걷어붙이고 여쭤봤습니다. 어머니, 청소기 돌리고 저기 저 물걸레기로 밀면 되죠?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정색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예, 나는 내 집 청소 절대로 밀대나 기계로 안 밀어. 걸레질은 무조건 손으로 해야지. 너무 단호하게 말씀하시는데 사실 제가 당장 하지 않겠다고 빽 소리 지르고 오기도 뭐하고 어떻게 편찮으신 시어머니 앞에서 저 손걸레질 하기 싫다고 하겠어요. 그래, 이왕 도와드릴 거 잘 도와드리자. 좋은 마음으로 청소를 시작했어요. 청소기로 꼼꼼히 밀고 걸레를 빨아와 바닥을 닦기 시작했죠. 제 인생 그렇게 열심히 걸레질을 한 건 그때가 유일했을 거예요. 좋기 45평은 되는 집으로 손걸레로 박박 밀었습니다. 좋은 마음으로 시작했지만 정말 힘들긴 하더라고요. 무릎도 아프고 손목도 아프고 손바닥이 빨개지면서 청소하고 있는데 얘, 여기 뒤쪽 구석은 안 닦니? 네가 보기보다 꼼꼼하지 못하는구나. 단소리 하시는 것까진 제가 참았어요. 근데 제가 애써 닦은 곳을 휠체어를 타고 따라다니시면서 바퀴 자국을 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너 친정에서 뭘 배웠니? 친정 욕까지 하는데 진짜 화가 확 뻗치더라고요. 폭발하기 직전에 분화구처럼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오르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저는 손에 잡고 있던 걸레를 움켜쥐었습니다. 어머니! 그런데 그때였어요. 갑자기 집에 누가 들어오시더라고요. 옳게 나왔어. 현관문은 왜 활짝 열어놨어? 시아버님의 누님이자 시어머니의 시누이이신 시고모님이셨어요.
고모님은 바닥에 붙어있는 저를 보지 못하셨는지 의아하다는 음성으로 어머니에게 물었어요. 아니 근데 올케 갑자기 왜 멀쩡한 무릎을 수술했대? 갑자기라니요 형님. 나 무릎 때문에 계속 고생했는데 왜 생사람을 잡아요? 화들짝 놀라 대꾸하는 시어머니의 말투에 어딘지 모를 당혹스러움이 서려 있었어요. 좀 이상하다 싶었죠. 그런데 고모님이 이어 하시는 말씀이 글쎄. 병원에서 그거 한 2, 3년은 더 있다가 그때 안 좋으면 수술하라고 했다면서? 근데 왜 애들 결혼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수술을 해? 참나. 누가 들으면 진짜 그런 줄 알겠네. 왜 없는 말을 지어내세요? 화내는 거 보니 진짜 이상하네. 설마 며느리 부려먹으라고 수술한 거야. 올게. 솔직히 며느리 들어오기만 해봐라 하면서 펴른 거 사실이잖아. 하시다가 바닥에 무릎을 꿇은 채 걸레로 움켜쥐고 있는 저를 발견하시고는 화들짝 놀라셨어요. 아이고 내 입이 팡정이네. 하시며 급히 입을 막으시더라고요. 전 이미 다 들었는데 말이죠. 오셨어요, 고모님? 그래. 아니 근데 넌 지금 걸레로 뭘 하고 있어? 어머님이 청소 좀 하라고 하셔서요. 저기 물걸레가 있는데 철문애가 미련하게 손으로 그러고 있어? 설마 올케가 얘한테 손걸레질 하라고 시켰어. 어머, 형님 아니에요. 난 그냥 물걸레기로 하라고 했는데 얘가 바닥은 손으로 닦아야 한다고 켜이 손걸레질을 하겠다는데 어떻게 해요? 와우. 저는 정말 이렇게 기립박수를 칠 뻔했어요. 너무 훌륭한 연기였어요. 전 순간 시어머니가 고드신 배우님 정도 되는 줄 알았다니까요. 부글부글 끓는 속을 억누르며 참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날 저희가 신혼여행에서 돌아왔다는 소식을 듣고 어찌어찌 남편 쪽 온 집안 식구가 거의 다 모였거든요. 그 많은 일은 누가 했냐고요? 당연히 제가 했죠. 어머님은 딱 때마침 신혼여행 다녀오기 바로 전날 무릎 수술을 하셨으니까요. 다행히 시고모님이 도와주시긴 하셨지만 신혼여행 다녀온 직후 안 그래도 여독으로 피곤한 몸이 부서지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도 좀 다행이다 싶었던 건 시부모님이랑 둘이 있을 시간이 좀 생겼거든요. 사실 아까 고모님이 하신 말씀이 너무 궁금해서 물어보고 싶기도 했고요. 그런데 주방에서 따로 여쭤보려고 기회를 엿보면 어떻게 알고 특달같이 시어머니가 절 부르셨어요. 새아가 여기 김치 좀 가져와라. 아이고 다리야. 새아가 여기 그릇 하나 모자라잖니? 아니 얘가 왜 이렇게 굶떠? 꼭 저를 콕 집어 일을 시키는데 시댁 식구 다 모인 자리에서 안 할 수도 없고 또 남편은 사촌형들 상화에 밖에 나가버렸고요. 그 집의 제터는 정말 아무도 없는 것 같았어요. 시집온 첫날부터 아주 신고식이 대단했죠. 그날은 녹초가 되어서 신랑한테 뭐라고 하지도 못하고 그냥 곧바로 잠들어 버렸지 뭐예요. 그런데 새벽 7시에 핸드폰이 미친 듯이 울리는 거예요. 안 받으니 또 울리고 또 울리고 미저리처럼 물려대는 핸드폰을 억지로 받았어요. 여보세요? 수화기 너머로 쨍쨍한 시어머니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새아가, 너 아직도 안 일어나고 뭐하니? 우리 선 아침 7시 반에 무조건 흰쌀밥이랑 뜨거운 고개 밥 먹는데.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하고 전화를 딱 끊어버렸어요. 화낼 틈도 없이 저는 다시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렇게 한 30분 더 잤나 봐요. 갑자기 초인종이 울리기 시작하더라고요. 아까 핸드폰보다 더 끈질겼어요. 문 열지 않으면 초인종을 부술 듯이 맹렬했죠. 자기야 나가봐. 누가 안 나봐. 이 아침에 누구지? 하며 남편이 침대에서 무겁게 몸을 일으켰어요. 그리고 얼마 후
엄마, 네 시간에 여긴 왜 왔어? 남편의 놀란 목소리가 들리는데 갑자기 짜증이 확 밀려오더라고요. 그래도 어른이 아침부터 왔는데 어쩌겠어요. 얼른 침대에서 일어나 머리를 대충 정리하고 밖에 나가보니 휠체어를 타고 온 시어머니가 저를 돕게 눈을 뜨고 노려보고 계시더군요. 안 그래도 센 얼굴에 눈까지 그렇게 뜨시니까 척추에 소름이 다 돋을 정도로 섬뜩했어요. 그런데 그 뒤에 이어진 시어머니의 말은 섬뜩하다 못해 공포였죠. 너희 집 현관 비밀번호 불러. 엄마가 우리 집 현관 비밀번호는 왜? 남편이 당황한 표정으로 제 눈치를 살피며 시어머니께 묻더군요. 왜긴 왜야? 반찬도 해서 넣어놓고 급한 일 있을 땐 청소도 해주고 하려고 그러지. 그게 아니라 이럴 때 쳐들어오시고 싶어서겠죠? 라고 말하려다가 한 번 꾹 참았어요. 제가 친구들 이야기 들었을 땐 왜 그걸 거절하지 못하냐고 나무랐거든요. 근데 막상 제 입장이 되니까 정말 거절하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이래서 직접 겪어봐야 아는구나 싶기도 했고요. 사실 시댁 식구들이랑 나쁘게 지내고 싶은 며느리가 어디 있겠어요? 일단은 좀 더 지켜보자 하는 마음으로 저는 화를 억누르며 웃었습니다. 어머니, 현관 비밀번호는 됐고 내 핸드폰에 지금 바로 메시지 남겨. 하시더니 휠체어를 밀고 집 안으로 들어오시더군요. 가장 먼저 가신 곳은 부엌이었어요. 사실 신혼 첫날 뭐가 있을 게 있나요? 흠잡을 것도 칭찬할 것도 없이 휑한 부엌을 보시더니 혀를 뜨뜻 차시더군요. 예? 쌀 어디 있니? 쌀은 왜요? 합하려고. 아니 무슨 휠체어를 타고 밥을 해요. 그렇게 밥을 하시고 싶으셨으면 어젯밤에 하셨어야죠. 엄마 무슨 법이야 이 시간에. 배고플 거 아니야. 아침은 먹어야지. 쌀 어디 있니? 라고 하시며 팔을 걷어붙이시더군요. 결과는 네, 맞아요. 제가 했죠. 제가 벅벅 쌀을 씻고 있는데 남편이 머리를 극적이며 다가오더군요. 자기야 미안. 엄마가 우리 밥 굶을까봐 오지랖 부리시는 것 같은데 내가 말 잘할게. 진짜 미안. 됐으니까 그냥 너거로. 됐으니까 그냥 나가라. 고가수라며 이를 악무니까 남편이 내가 할게 라고 하더군요. 그 순간 시어머니가 바로 남편을 부르시대요. 예, 선우야. 나 다리 좀 봐줘. 오, 알았어. 그렇게 저는 시어머니의 아침밥을 차렸습니다. 알고 보니 남편은 아침에 밥은커녕 시리얼도 안 먹는 사람이었고요. 밥을 다 먹고 설거지까지 야무지게 다 하고 나니 오전 10시 반이더군요. 제가 좀 앉으려고 소파로 가자 시어머님이 제 얼굴을 올려다보면서 그러시대요. 현관 비밀번호 아직 안 보냈니? 아, 이걸 어쩌지? 이런 거 남편이 중간에서 딱 잘라주면 좋은데 하면서 남편을 찾는데 선우 심부름 보냈다. 너 도와줄 신랑 없어. 뭐 아니, 지금 보내라니까. 라며 비소를 날리시더군요. 저는 울며 겨자 먹기로 집 현관 비밀번호를 시어머니께 넘기고 말았죠. 손을 발발 떨면서 문자 전송 버튼을 누르는데 시어머니의 송곳 같은 목소리가 고막에 꽂히더군요. 내일부터는 둘 다 우리 집에서 저녁 먹어라. 네가 살기 많은 꼬락서니 보니까 내 아들 군객이 딱 좋겠다. 선우한테는 내가 말해놓을 테니 딴 말할 생각 말고. 그 말을 시작으로 시어머니는 정말 며느리 들어오길 벼르고 벼른 사람처럼 저를 부려먹기 시작했습니다. 아파서 휠체어를 타고 다니시는 시어머니에게 안 하겠다고 따질 수도 없고 진짜 매일같이 가서 갖은 잔소리 다 들으면서 살림을 살았어요. 예, 누가 설거지를 미지근한 물에 하니? 뜨거운 물에 빡빡 해야지. 어머 얘 좀 봐. 너 살림을 배워보긴 했니? 세상에 손이 이렇게 야물지 못해서는 어쩌려고 그러나 모르겠네. 얘야,
너 우리 아들한테도 이렇게 밥해 먹이니? 내가 어떻게 키운 아들인데. 휠체어만 내려와 봐라. 내가 이 집 하나 봐라. 벼르고 벼르면서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원래 제가 시댁을 하는 시간이 오후 2시쯤이었거든요. 근데 그날따라 좀 일찍 도착한 거예요. 진짜 1분도 더 늦게 가기 싫었지만 시어머니가 심부름시킨 짐이 잔뜩이어서 어쩔 수 없이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의 모습으로 시댁으로 들어갔죠. 그런데 현관문이 열려있더군요. 무슨 일이지 싶어 들어가는데 시어머니의 통화 소리가 들리더군요. 통화 중이시면 좀 조용히 해야겠다 싶어 조용히 문을 닫고 중문으로 향하는 복도를 걸을 때였어요. 그러니까 아우 세상에 가정부가 따로 없어. 청소하지 밥하지 빨래하지 얼마나 편한지 모르겠네. 아 이럴 줄 알았으면 아들 둘 낳을 걸 그랬어. 통화로 저를 찰지게 부려먹는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와 순간 목덜미로 혈압이 확 치맞더군요. 그런데 눈앞에 펼쳐진 놀라운 광경이 그동안 참아왔던 저의 분노를 확 뒤집히게 만들었습니다. 멀쩡한 두 발로 실내용 자전거의 페달을 열심히 타고 계신 시어머니의 모습을 보았기 때문이었죠. 그리고 이어진 통화는 말은 잘 안 듣지. 그러니까 내가 연기까지 하면서 길들이기 나섰지. 너 요즘 것들이 우리 때 같은 줄 아니? 어찌나 뜨벌어졌는데 할 말 따박따박 하면서 아주 골치 아파. 아 이렇게 초반에 제대로 잡아놔야 일생이 편하지. 안 그래? 어머니. 저는 단전에서부터 끌어올린 울분을 목 쪽으로 내질렀습니다.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손에 들려있던 야채를 바닥에 모두 내팽개쳐 버리면서요. 아랫집에서 층간소음으로 올라올 정도로 쿵쿵쿵 뒤꿈치에 힘을 주어 걸어 시어머니 앞에 섰습니다. 어머, 너 언제 왔니? 처음엔 당황한 듯 놀라 눈을 동그랗게 뜨시더군요. 무릎 아프시다면서요. 아프시다면서요. 저 부려먹으려고 거짓말 하신 거예요. 네? 그렇게 따지자 시어머니는 당황한 표정을 금세 바꾸시곤 뻔뻔하게 말씀하시더군요. 아파. 아프다고. 이거 제 활이야. 참나. 누가 실내용 자전거로 무릎 재활을 해요? 말이 되는 소리를 하셔야 믿죠. 예. 너도 참 그렇다. 만약에 내가 거짓말을 했다고 치자. 어른이 거짓말을 했다면 다 이유가 있는 거지. 아, 이유요? 요즘 것들인 며느리 길들이려고요? 제가 왜 시어머니한테 길들여줘야 하는데요? 왜요? 야! 빽 소리를 지르며 갑자기 벌떡 자전거에서 일어서신 시어머니가 저를 밀칠 듯이 가슴을 내밀며 다가오더군요. 나 시집 와서는 시어머니한테 더 심하게 당했어. 나 때는 무슨 일을 당해도 시어머니 눈도 못 마주쳤어. 이게 어디서 눈을 보라려 어디서. 그 순간 뇌리에 결혼 전 남편에게 들었던 말이 생각나더군요. 시어머니가 자기 친할머니한테 그렇게 구박을 당했다고. 내가 시어머니한테 당한 거 생각하면 이건 양반이야. 이게 어디서 어른이 말하는데 한마디도 안 지고 따박따박 말대꾸야 버르장머리 없이. 하더니 제가 바닥에 던져놓은 열무며 파며 양파를 보더니 인상을 무섭게 구기시더라고요. 나갔다 올 동안 이거 깨끗하게 치우고 다 다듬어 놔. 알겠어? 하더니 멀쩡한 다리로 나가버리시더군요. 저 진짜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시어머니와 잘 지내보겠다고 편찮으신 시어머니 잔소리 다 참아가며 거진 한 달을 시댁 집안일 다 도맡아 하면서도 한마디 군소리 없이 지냈는데 그게 다 날 길들이기 위한 연기였다니. 하물며 들키고 나서도 적반하장으로 이젠 대놓고 구박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진짜. 황당해서 욕도 안 나오더군요. 그 자리에 퍼즐 앉아 한참 있었죠. 이제 난 어떻게 해야 할까?
이혼해야 하나라는 생각까지 들더군요. 근데 또 한편으로 생각하니 그건 지는 것 같더라고요. 저 따위 시어머니 때문에 이혼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렇다고 이렇게 당하고만 있을 순 없죠. 그때 갑자기 시고모님이 처음 걸레질할 때 하셨단 말씀이 생각나더라고요. 시고모님 이야기를 좀 들어봐야겠더라고요. 저는 곧바로 시고모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시고모님, 저 잠깐 보실 수 있나요? 지금이요. 그렇게 만난 시고모님께 정말 대단한 이야기들을 들었습니다. 아이고, 내가 그 여자 진짜 한번 일낼 줄 알았어. 하며 시작하신 이야기는 좀 믿기 어려울 정도였어요. 시어머니가 주장한 내용과는 완전 정반대였죠. 시어머니는 시집 왔을 때부터 그 기세가 대단했다고 하더군요. 평생을 구박을 받은 건 시어머니가 아니라 바로 시할머니셨더라고요. 나중엔 편찮으셔서 1년 이상 누워 계셨는데 그때도 얼마나 구박을 하셨는지 돌아가시기 전에 시할머니가 고모님 손을 꼭 붙들고 눈물까지 흘리셨답니다. 나 얼른 죽고 싶어. 이렇게 구박받고 사느니 죽는 게 나아. 저 악마 같은 년, 저거 처벌받을 거야. 샤나의 나쁜 년. 그렇게 마지막까지도 자신의 며느리 욕을 하며 돌아가셨다고 시고모님은 이 이야기를 하면서 속상하셨는지 눈물까지 보이시더라고요. 오빠만 아니었으면 예전에 얼굴에 똥물이라도 끼얹었을 거라고. 제가 들은 이야기랑은 너무 다르네요. 그렇겠지. 그래놓고 널 그렇게 구박을 해. 진짜 정말 난년은 난년이다. 하며 혀를 쯧쯧 차시더군요. 그때 제게 정말 좋은 생각이 났습니다. 시어머니에게 저와 시할머니 복수까지 함께 해줄 기발한 생각이요. 다음 날부터 저의 복수를 위한 작전은 시작되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말씀하신 요즘 것들이 얼마나 무서운지 좀 보여드리려고요. 저는 당연히 약속한 시간에 시댁에 가지 않았어요. 그럼 시어머니가 눈에 불을 켜고 집으로 달려올 테니까요. 저는 시어머니를 맞을 준비를 아주 신속하게 끝마쳤죠. 당연히 현관 비밀번호부터 바꿨습니다. 그리고 어머님이 주신 음식을 차곡차곡 음식물 쓰레기 봉지에 넣어 잘 보이는 곳에 두었죠. 아니나 다를까 제가 전화를 받지 않자 곧 삐삐삐삐삐삐삐 현관문 키 패드 눌리는 소리가 들렸고 이어 비밀번호 인식이 실패했다는 알림음이 울리더군요. 저는 소파에 누워 TV 리모컨을 돌렸습니다. 과자를 먹으면서요. 그렇게 몇 번의 소리가 들려오고 거듭 실패하자 곧장 밖에서 성질이 잔뜩 난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리더군요. 문 열어라! 쾅쾅쾅. 저는 그때서야 부스스 자리에서 일어나 문을 열었습니다. 오셨어요? 세상에서 가장 맑았고 순진한 얼굴로요. 오셨어요. 너 오늘 왜 집에 안 왔어? 어머니 다리 멀쩡하시잖아요. 뭐, 그런다고 안 와? 제가요. 뭘 가요? 제가 정말 모르겠다는 듯 눈을 동그랗게 뜨고 묻자 허참 하더니 절 밀고 집 안으로 들어오시더군요. 당연히 집엔 온갖 반찬 양념 냄새로 가득했고요. 이게 무슨 냄새야? 아, 냉장고 정리 좀 했어요. 저는 천연덕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부엌에 버려진 음식물 쓰레기 봉투를 보신 어머님이 눈이 뒤집히시더군요. 이게 다 뭐야? 이 약한 걸 왜 다 버려? 맛이 없어서 안 먹어요. 뭐, 전 맛없는 건 절대로 먹지 말라고 친정에서 배웠거든요. 차라리 굶으라고. 그래서 저랑 선우 씨랑 그냥 굶으려고요. 그놈의 친정 드립을 치실다 냅다 선수를 쳤죠. 이게 진짜 미쳤나? 야, 그놈의 고함. 정말 지겹더군요. 그래서 제가 뚱하게 물었어요. 왜요? 뭐, 야 부르시고 늘 말씀이 없으시길 한번 여쭤봤어요. 정말 멍청한 척 웃었습니다.
저희 시어머니 같은 사람한테는 절대로 논리가 안 통하거든요. 이렇게 막무가내로 나오면 저도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척 멍청한 척 하는 게 약 오르는 법이고요. 근데 그 작전이 통했는지 시어머니가 아우 하시더니 가슴을 턱턱 치시더군요. 약이 오르실 대로 오르신 거죠. 시어머니 열받아하는 모습을 보는 게 얼마나 꿀맛이던지요. 말이 안 되니까 시어머니는 곧바로 주제를 돌리시더군요. 너, 그리고 현관 비밀번호는 왜 바꿨어? 아, 그거요. 저희 친정엄마가 비밀번호 가르쳐달라고 하는 걸 선우 씨가 거절 못하고 가르쳐줬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바꿨어요. 뭐, 그렇잖아요. 아무리 친정엄마라도 저희 집 비밀번호 아시고 불쑥불쑥 들어오시는 거 너무 무리한 일이잖아요. 선우 씨한테도 미안하고요. 그래서 그냥 바꿨어요. 저 잘했죠? 하며 팔짱을 꼈습니다. 헤헤, 예, 칭찬해달라는 듯 눈을 활짝 웃으면서요. 그러자 시어머니가 어버버버버 정말 입맛 번긋거리시면서 뒷목을 잡더군요. 그리고 씩씩거리며 집을 나가시는 시어머니에게 또 한 방을 날렸습니다. 어머니, 가실 때 반찬통 가져가세요. 물론 설거지는 안 했습니다. 아마 집에 가서 반찬통에 말라붙은 양념 설거지하느라 고생 좀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못 돼서 이런지 이 정도로는 분이 안 풀리더군요. 시어머니가 제게 했듯이 다시는 못 그러시게 본때를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런 기회는 정말 빠르게 찾아왔습니다. 남편이 승진하게 되면서 시댁 식구들과 외식을 하게 된 거죠. 당신 내일 고등학교 동창회라고 했나? 아주 보기 싫은 얼굴들이 잔뜩이야. 하시면서 저를 왜 노려보시는지요? 저는 띠용 하는 표정으로 눈을 깜빡거리고는 야무지게 고기를 먹었습니다. 시어머니가 한참 동안 동창분들 욕하시는 걸 음악처럼 들으면서요. 사실 시어머니가 늘 친구들 욕을 입에 달고 사시는 분이셨기에 저는 그분들이 이제 친숙하기까지 한 지경이었어요. 어디서 하는데? 거기가 어디더라? 마코 호텔 레스토랑이래? 좋은 곳에서 하네. 전 시부모님의 대화를 휘나듣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뇌리에 꼭꼭 기억해뒀죠. 그리고 그날 밤 시어머니에게서는 당연하다는 듯 메시지가 와 있었어요. 내일 나 동창회인 거 알지? 집 청소 좀 해놔. 저는 가볍게 씻고 잠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이 되었어요. 저는 효도를 확실히 해드리기 위해 아침부터 분주했습니다. 가지고 있는 옷 중 가장 요란한 거 입었고 화장도 아주 요즘 것들처럼 했죠. 짧은 치마에 크롭티를 입고 새빨간 립스틱까지 바르고 집을 나섰습니다. 저도 이 정도로 요란하게 입은 건 처음이라 좀 창피했지만 시어머니에게 할 효도를 위해 참았죠. 그리고 어머님의 동창회 모임이 있는 마코의 한 호텔 앞에 도착했어요. 이미 동창회는 시작해 무르익을 시간이었죠. 이 시간이면 다 도착들 하고도 남으셨겠네. 저는 희망찬 얼굴로 동창회장으로 들어섰습니다. 동창회 모임 테이블을 찾는 건 생각보다 쉬웠어요. 어머니는 정말 눈에 띄는 스타일이셨거든요. 외양이 세신 만큼 화려하셨으니까요. 어머, 어머니! 저는 최대한 큰 소리로 어머니를 부르며 와다다다다 달려갔습니다. 조용하던 호텔 레스토랑이 저 때문에 소란해졌죠. 어머니! 아, 맞다! 오늘 동창회 있다고 하셨죠? 네가 여긴 웬일이니? 어머니가 제 몰골을 보시고는 정말 당혹스러우신 듯 얼굴이 굳어 물으셨습니다. 동창들 다 있는데 얼마나 창피하셨겠어요? 이중 반은 결혼식에도 오셨는데 저는 천연덕스럽게 대답했어요. 저요? 청소하기 싫어서 나왔어요. 저 좀 앉아도 돼요. 그리 묻자 얼굴이 빵빵하신 동창분들이 얼른 의자를 빼며 절 환영해 주시더군요. 어머, 인숙이 며느리구나. 세상에 참 스타일이 개성 넘치네. 혹시 영재 아줌마 맞으시죠? 어머, 너 나라 아니? 그럼요. 저번에 저희 어머니가 칭찬하시는 거 들었어요. 어머,
뭐라고? 기대감에 들어찬 영자 아줌마의 얼굴에 대고 저는 방긋 웃으며 말했어요. 온 얼굴에 필러를 맞았는데 다 녹아내리고 계시다고? 근데 어머니 말씀대로 입술은 진짜 잘 드셨다. 실시간 새빨갛게 달아오르는 영자 아주머니의 얼굴을 뵀는데 좀 죄송하더라고요. 하지만 새파랗게 질린 시어머니의 얼굴을 보니 너무나 통쾌한 거예요. 한번 시작된 저의 입은 경주마처럼 달리기 시작했어요. 아, 여기 근데 영희 아주머니 계세요? 저는 기세를 몰았죠. 난데? 갑자기 구석에 계신 영희 아주머니가 잔뜩 긴장한 얼굴로 손을 드시더군요. 처음 뵙겠습니다. 저희 어머니 무릎 수술했다고 거짓말하셨을 때 같이 잡담 모의 하신 분이 누구신가 엄청 궁금했거든요. 우리 생각보다 착하게 생기셨다. 하니 영희 아주머니가 엄청 당황스러워 하시더군요. 당연히 동창분들은 세상에 이게 무슨 소리야 하면서 수군덕거리기 시작하셨고요. 영희 아주머니를 향해 저는 가볍게 웃으며 말했어요. 에이, 괜찮아요. 다 지난 일인데. 그러자 시어머니가 제 옆구리를 꼬집으며 어금니를 꼭 깨물고 말씀하시더군요. 너 엉거니 가야죠. 근데 미진 아줌마 얼굴만 좀 보고 가려고요. 그러자 옆에 계신 동창분이 흥미롭다는 듯 물으셨습니다. 미진이는 왜? 젊은 남자랑 바람나서 이혼당했다고 하시던데 오랜만에 예쁘시면 바람이 나시나 구경 좀 하려고요. 그러자 시어머니가 의자에서 벌떡 일어나 저한테 소리를 막 지르시는 거예요. 야, 너 당장 안 일어나. 왜요? 저 어머니한테 들은 동창분들 너무 많아서 다 얼굴 보고 가고 싶은데. 여기 정숙이 아줌마 계세요? 당장 나가 당장. 하며 저를 잡아 힘으로 끌어내시더라고요. 저는 그 자리에서 쫓겨나면서도 너무나 통쾌했습니다. 그럼 다음에 뵐게요. 완전 천진하게 손까지 흔들며 퇴장하는데 너희 집에 가서 두고 보자.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하나도 안 무서웠어요. 요즘 것들이 어떤지 제대로 본 때 보여줬으니까 앞으로 더 보여드릴 예정이고요. 집에 돌아오니 남편이 대체 무슨 일이 있었냐고 엄마가 지금 일을 파득파득 간다고 난리를 치더군요. 도대체 얼굴이랑 머리, 이 옷은 뭐야? 저는 그간 있었던 일을 남편에게 모두 털어놨습니다. 그제야 남편은 정말 미안해. 그런 줄도 모르고. 정말 미안해. 고개를 못 들더군요. 그래서 제가 남편한테 그랬죠. 그러니 그냥 가만히 있어. 내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알겠다고. 그러겠노라 하던 남편이 그때 결정적인 팁을 하나 줬습니다. 어머니 알아놓으셨대. 동창에서 진짜 엄청 욕먹고 탈출 위기인가 봐. 근데 뭐 어쩌겠어. 자업자득이니까. 범죄 누우셨다고? 스트레스로 위가 뒤집어지셨나 봐. 그래? 그럼 내가 병간호를 해드려야지. 전 다음날 또 어머니의 속을 뒤집기 위해 시댁을 방문했습니다. 너 왜 왔니? 제 얼굴을 보고 경계하시는 시어머니의 목소리에 힘이 없더군요. 정말 아프긴 한 모양이었어요. 죽 끓여드리려 왔죠. 정말 간 하나 튀지 않은 흰죽을 끓여 어머니 앞에 내드렸어요. 미심쩍은 얼굴로 죽을 떠 입에 넣는 시어머니의 미간이 푹 구겨졌어요. 야, 너 이거 사람 먹으라고 끓여왔니? 그래서 제가 생긋 웃으며 정말 개념 없는 얼굴로 말했죠. 어머니, 간이 안 되어 있으신 말씀을 하지 마시고 소금을 쳐 드세요. 그럼 되잖아요. 쳐 먹으라고. 이게 보자 하니까 이제 시애한테 이제 욕을 해. 아니, 사람 말을 그렇게 들으세요. 저거 설마 시어머니한테 죽 쳐 드시라고 하겠어요? 소금을 쳐서 드시라고요. 하며 또 한 번 말갛게 웃었죠. 정말 부들부들 시어머니의 손이 떨리더군요. 그때 저는 정말 하고 싶은 말을 해버렸습니다. 어머니, 근데 어머니가 시어머니한테 많이 당하셨다고 하셨잖아요. 그죠? 근데
근데 제가 듣기론 시할머니가 마지막에 어머니 욕을 그렇게 하시면서 돌아가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생각을 해봤는데요. 앞으로 어머니가 시할머니한테 당하셨던 거 그대로 저한테 하실 생각이시면 저도 앞으로 어머니 입에서 욕 나오게 해드리는 게 도리다 싶어서요. 뭐, 어머니가 평생 이렇게 정정하실 것도 아니고 오늘처럼 편찮으시기도 하고 늙고 힘없어지시기도 할 텐데 전 어머니랑 잘 지내보고 싶긴 하지만 어머님이 그러신다면 저도 당할 수만은 없잖아요. 되바라진 요즘 것들인데 앞으로 기대하세요? 야, 그럼 소금 꼭 쳐 드시고 전 이만 갈게요. 정말 개거품을 문다는 게 그런 걸까요? 제 뒤로 죽그릇이 날아오고 어머니의 포효가 이어졌지만 저는 가볍게 웃으며 시댁을 나왔습니다. 좀 너무했나 싶긴 하지만 속이 후련하더라고요. 아마 하늘에 계신 시할머니도 속이 후련해하지 않으실까 싶기도 하고요. 그래서 지금은 둘 사이가 어떠냐고요? 그 이후 정말 시어머니는 절 건드리지 않아요. 무서워서가 아니라 제가 어디로 튈지 모르니까인 것 같긴 하지만 어쨌든 저는 그 이후로는 편안하고 안온하게 결혼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가끔 명절 때 얼굴이나 보고 때되면 안부 인사 드리는 정도로 거리 두고 지내고 있고요. 사실 시어머니가 저한테 그렇게 안 고셨으면 참 잘 지냈을 텐데 좀 아쉽긴 해요. 일이 이렇게 되고 생각해보니 사람 인생이라는 게 딱 주는 대로 받는 것 같아요. 꼭 그 사람에게가 아니더라도 다른 사람에게라도 나쁘게 하면 나쁘게, 좋게 하면 좋게 그렇게 받는 게 공평한 것도 같고요. 인생은 내가 던진 부메랑이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좀 더 착하게 살려고요. 사람들한테 베풀면서 최대한 잘하면서 살고 싶어요. 아들이 결혼하면 친정엄마 같은 시어머니 따윈 되지 않을 생각입니다. 그냥 철저하게 남처럼 그렇게 살아주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서요. 저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는데요. 그 외에 TV에 보면 영상 편지 같은 거 쓰잖아요. 저는 시할머니께 쓰겠습니다. 시할머니, 지금 하늘에서 저를 보고 계실까요? 그럼 저 꿈의 로또 번호 한 번만 불러주세요. 제가 복수 진하게 해드렸잖아요. 네.